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쓸개 빠진 호랑이 이호랑이입니다. 쓸개가 그냥 여기 있는 게 빠져갖고요, 요즘 아주 웃음이 퍽퍽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창원에서 병명을 진단받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입원하면서 바로 개두술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지만 두 번 겪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처음 겪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진짜 참 황당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누구든지 다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6일 날 드디어 이제 KTX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10시 15분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두술을 한 다음에 세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만 종양이라는 건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월 7일 바로 입원하면서 이제 1월 10일 수술 일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인 것 같은 것은, 다행히 1월 10일 날 저에게 수술을 해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1월 8일 날 수술 준비를 위해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혈압, 혈당도 여러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심전도 검사도 하고 각종 검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심장이 조금 안 좋은 듯해서 다시 조영제를 넣고 CT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수술하는 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협진을 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수술을 1월 10일 날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수술 전날 암세포와 일반 세포를 구분하는 신약이 글리오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마시면은 일반 세포와 암세포의 형광 물질이 서로 착색이 돼 아주 틀리게 보기 때문에 수술 시에 구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신약이랍니다.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리오란이라는 약이 한 컵에 250만 원이랍니다. 병원에서도 환자 보호자가 직접 보관하라고 이제 갖다 주시더라고요. 수술 이제 몇 시간 전에 그걸 갖다 주면서 간호사실에서 희석을 아주 마시라고 주는데, 저는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마식초 같다고 막 완전 극탐철한 적이었지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삼켰습니다. 맛은 진짜 없었죠. 이건 술도 아니고 식초도 아니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방울 한 방울이라도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암세포와 일반 세포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이 20룩스 이상 되는 빛을 쏘이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휴대폰도 보지 말고 형광등 빛도 쏘이면 안 된다고 암막 커튼을 갖다 씌워야 된답니다. 경험자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암막 커튼을 뒤집어 쓰고 한 2-3시간을 갖다 버틴다는 것이 힘든 것인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깨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 약속을 했지요. 그러마하고 수술 전에도 내비게이션 수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포지션을 찍는 앞정 포지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머리판에 먼저 꽂아 놓는 거예요.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할 때 좀 아팠습니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이거를 정확하게 박아서 위치를 추적해서 이 나쁜 암세포를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벗어내면 나는 그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참았죠. 사실 아프긴 엄청 아팠더라도 그런 의지로 참았습니다. 드디어 10일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한 9시 수술실로 가는데 저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얼굴에도 형광등을 보면 안 된다고 뒤집어 쓴 상태였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세상에 그렇게 큰 수술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언제 이 녀석이 내 몸에 침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녀석으로 인해 갖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참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녀석을 꼭 몰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 마음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의 시선, 저를 위해서 걱정하고 해주는 저희 형제님들, 사는 고장의 동네 사촌들이 저를 위해 갖고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병마와 싸워 꼭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눈을 뜰 시점이 되니까 목이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보니까 머리는 이미 열어졌다가 닫혀진 상태였고 스티플러가 촘촘히 박혀 있었고 필요 없는 피를 드레인하는 드레인 호스가 꼽혀 있으면서도 그거를 수거하는 피 수거통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불러주었죠. 저희 집사람은 정말 감사했답니다. 뇌를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도 그걸 기억했을까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뇌를 열든 뭐를 열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럽니다. 수술 후 5일 후에 저는 강퇴를 당했습니다. 강퇴라는 건 아시겠죠? 강제로 퇴원. 강제로 퇴원하면은 저녁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용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가 어디냐, 뭐 낮에 몇 번 걸었냐, 밥은 먹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제 그 틈틈이 와갖고 혈압이니 혈당이니 체온을 체크해가면서 혈액 수거도 해가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는데 한 수술 후 5일 안에 해줄 게 없답니다. 병원에선. 그런 거 여기서 왜 있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 먼 곳까지 수술 후 5일 만에 KTX를 타고 울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술 후 그날 그 응급실에서 나오고 나서 한 3시간 후부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벗었어요. 선생님들이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걷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시면서 뇌를 건드렸기 때문에 복시 현상도 나타나고 손떨림 현상도 나타나고 뭐 어지러움 현상도 나타난다는데 저한테는 뭐 어지러움 현상은 없었어요. 복시 현상이 좀 있었고 약간 손떨림 현상이 있었는데 장애가 될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 워커에 매달려서 운동선을 따라서 서울대병원 4층을 갖다 누볐습니다. 제가 또 적지 않은 나이지만 정신력으로 가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한 4시간 만에 회복병실로 옮겨졌고 회복병실에 와갖고도 한 2-3시간 만에 제 발로 걸었습니다. 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주변에서는 봤지만 저는 전혀 지치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뭐 여러분들도 저 같은 그 비슷한 그 환우를 겪으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병마와 당당하게 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의 그 자가 면역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